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 삼성전자의 HBM4 또 합격 소식도 나와줬습니다. 물론 샘플이긴 해요. 샘플 합격 소식이 나와줬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삼성전자가 왜 또 올라갈 수밖에 없고 매수 타이밍인지에 대한 방송을 또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힘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지금 삼성전자가 굉장히 분위기가 좋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고 하면요, 지금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그 금리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컸죠. 금리 관련된 이제 인하에 대한 부분이 이제 기대감이 사라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플러스로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반도체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특히나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어제 같은 경우는 또 AI 버블에 대한 이야기가 또 시장에 다시 한번 점화가 되면서 오늘 증시 자체는 무너지는 분명히 추세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중요한 건 자 뭐다? 자, 보면 알겠지만 이 증시가 무너지면서도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지켜냈어요. 우리가 주가에서도 60일 이동평균선대를 지켜내는 건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상승, 자, 어쨌든 하락을 했음에도 지금 이 상승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앞서도 삼성전자의 상승, 전자가 앞으로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된다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도 이 상승을 어쨌든 코스피 뭐 3천까지 밀릴 수도 있고 3천을 뭐 지켜줄 수도 있고 이건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 하락을 했을 때 이 하락을 오늘 지켜냈던 게 누구다? 삼성전자라는 겁니다. 실질적인 차트의 흐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6월, 7월 뭐 이런 흐름을 봤을 때도 자, 삼성전자의 차트와 굉장히 동일하죠. 그러면서 오늘 삼성전자도 밀렸지만 삼성전자가 오후에 끌어올리면서 사실은 뭐했다? 코스피를 올렸다, 견인했다 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실질적으로 이거는 뭐 분봉 차트에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겠죠. 뭐 여기서는 삼성전자가 올랐는데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알죠? 우리 이제 뭐 우리 일반 개인 투자들 뭐 미국 가서 주식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우리나라도 24시간 거래소 돌리겠다 라고 하면서 이 앞에는 장전에는 좀 이상한 이 거래가 좀 있긴 한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장시하고 나서 무너지니까 무너지고 반등하니까 반등했다, 무너졌다가 쭉 했다가 다시 반등 잡으면서 똑같이 흘러가는 거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정확히 삼성전자의 흐름을 지금 시장이 따라가기 시작했다는 거는 다시 한번 뭐한다? 그간 SK 하이닉스가 지금 시장을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긴 했어요. HBM 시장에서 이 HBM의 강자다, 뭐 늘 최대 매출 실적을 달성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지금 SK 하이닉스 같은 거 노조들이 지금 이런 최대 실적 냈으면 성과급 내놔라고 싸우는 이유가 그거죠. 어쨌든 그러면서 최근 코스피의 견인을 이제 SK 하이닉스가 했는데 지금 당장 다시 삼성전자 이런 차트 흐름이 동일시가 된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이제는 뭐한다? 다시 한번 시장을 견인하기 시작할 확률이 높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우리가 지금 증시에서 얘기했던 뭐들 코스피 3000이라든지 코스피 5000을 계속해서 외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3000 돌파했고 이제 5000을 향해 가는 이 시점에서 삼성전자가 뭐가 된다? 주도주가 될 확률은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시장이 굉장히 하락에 대한 리스크를 많이 가지고 가고 있는 시장임에도 삼성전자가 굳건히 지켜준다는 건 그만큼 기대가 크다라는 거겠죠. 특히나 이제 어제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무너지기도 했고, 그러니까 무너지면서도 이런 반도체 섹터들 아니면 하락 압력을 키웠던 그런 모멘텀의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였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또 MIT 보고서가 이제 나오기도 했어요. 물론 이 MIT 미디어랩의 프로젝트 중에 하나인데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온 게 이 AI 버블에 대한 경고가 컸다라는 거겠죠. AI 버블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AI 이거는 늘 이 매년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AI 섹터의 종목들이 뭐 30% 40%씩 하락한 경우가 늘 나왔던 것 같긴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그 뭐다? 그래서 AI 기업 투자 대부분이 실패했다라는 건데 이 실패한 이유가 뭔가를 봤더니
지금 이 기업들의 대다수의 기업들의 95%의 조직은 이 AI에 대한 투자를 했음에도 사업적인 이익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보고서 그래서 굉장히 믿을 수 있는가를 봤더니 여기도 얘기한 게 뭐다? 올 1월부터 6월까지 수행된 다중방법 연구 설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300개 이상의 공개된 AI 이니셔티브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를 수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믿을만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95%가 AI에 대한 투자를 했지만 제대로 된 매출, 이익을 내지 못했다라는 거는 당연히 지금 우리가 AI엔 거품이 껴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다가 여기 플러스로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까지 뭐 하고 있습니까? AI 버블이 지금 곧 터질 거다. 지금 투자자들은 말도 안 되게 과도하게 AI에 흥분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지금 이런 과거 AI의 그 버블에 대한 이런 흐름이 과거에 이제 IT 버블, 닷컴 버블과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이 붕괴와 비슷한 버블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보면 알겠지만 결국에는 이 버블 이후에 나스닥 가치는 거의 80%나 하락했고요. 이 당시에 80% 하락한 이유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업들이 수익을 내지 못했어요. 근데 아까 95% 기업들은 AI를 통한 수익을 내지 못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 AI 버블 같은 경우는 실질적인 과거 1990년대 후반보다 더 과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극도로 조심해야 된다.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하고 있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시장은 무너지는 추세인 거고요. 특히나 이제 이 AI의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 AI 버블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 중 하나가 엔비디아죠. 자, 엔비디아가 AI 버블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말도 안 되는 신고가 랠리를 기록을 했고 이 랠리가 견인했던 게 뭡니까? 나스닥이란 거죠. 나스닥이. 그러니까 AI 버블의 대표적 AI 버블이 무너지면은 당연히 대표주인 엔비디아가 제일 크게 무너질 확률이 크고요. 엔비디아가 무너지면 당연히 뭐가 무너진다? 나스닥도 무너질 확률이 크고요. 그럼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휘청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에도 시장은 삼성전자를 매수를 했고요. 삼성전자를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게 앞으로의 삼성전자의 성장성. 그러니까 엔비디아도 특히나 어제 저녁 4%가량 무너졌어요. 엔비디아가 빠지든지 말든지 시장은 삼성전자의 가능성에 주목을 한다라는 게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왜 시장은 삼성전자를 보느냐를 봤을 때 월가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다시피 샘 얼트먼 같은 경우는 지금 어찌됐든지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긴 해요. 그럼에도 월가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월가의 입장 같은 경우는 AI 버블에 전혀 걱정하지 않고요. 오히려 인공지능 AI 붐은 지속될 여지가 충분하다. 그래서 AI는 적어도 지금 2, 3년은 더 갈 거다라고 보는 게 현재 시장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를 계속해서 유지해야 된다. 특히나 대형 기술주. 그리고 이런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자, 95%의 기업이 이익을 내지 못하고 있고 AI를 통한 본격적인 실적, 매출이 크지 않음에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등은 뭐하고 있다? 인공지능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매출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오히려 투자 전망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AI 열풍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거란 게 월가의 생각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뭐하고 있다. 그 샘 알트만 같은 경우도 AI 버블을 경고하면서 본인들도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이런 AI 섹터, 그러니까 AI 섹터가 굉장히 중요한, 오히려 이렇게 뭐 샘 알트먼의 발언이라든지 이 보고서로 하락을 한다라고 하면은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특히나 저도 월가와 비슷하게 생각하는 게 최근에도 제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방송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이게 8월 13일자 방송입니다. 이 당시에도 닷컴 버블과 AI, HBM, 그러니까 현재 버블과의 차이, 현재 버블도 아니죠.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설명을 드렸지만 분명한 건 뭐다? 닷컴 버블처럼 지금 시장은 무너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아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해요?
실질적인 삼성전자가 빠졌다라고 하고 있지만 오늘 같은 날에도 막판에 외국인이니까 삼성전자가 무너지면서 파는 척하면서 막판에 끌어올리면서 매수세를 조성해서 플러스로 어쨌든 주워먹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끌어올리면서도 지금 뭐한다? 사는 듯 파는 듯 하면서 개인들을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개인들. 이거는 곧 상승하기 위한 준비다. 실질적으로 봐도 8월 달에만 결국에는 뭐예요? 자, 한 달간 지금 8월 한 달간은 왜 삼성전자를 얼마 사요? 1조 4천억 샀어요. 근데 이거를 아까 보면 알겠지만 차트는 이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인 수급표도 보면은 매도 매수 매도 매수해서 반복해요. 그러니까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차트를 만드는 게 외국인이라는 거겠죠. 외국인은 지금 삼성전자에 무엇을 기대하느냐를 봤을 때는 저는 이게 HBM4라고 생각을 해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HBM을 통한 SK하이닉스가 말도 안 되는 상승과 함께 엄청난 실적 매출을 보여줬어요. 그렇다는 거는 삼성전자가 HBM4를 지금 뭐 하게 된다? 여기서 제대로 점유율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삼성전자 효과와 함께 스마트폰 시장 같은 경우도 최근에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죠. 애플이 전에도 얘기했지만 50% 선이 깨졌습니다. 이만큼 삼성전자가 지금 치고 올라오는 이 시점에서 시너지 효과를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주가의 상승 랠리는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나 이런 걸 가능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게 뭐냐고 하면요. 오늘 같은 경우도 또 뉴스가 나오죠. 자, 삼성전자를 뭐 하겠다?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 등에 보조금을 주는 대신 지분을 인수하겠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요. 실질적으로 이 이야기를 했을 때 삼성전자, 마이크론, TSMC 등이라고 했어요. 이 기업들은 직접적으로 언급한 기업입니다. 물론 이 등에 뭐가 포함될 수 있어요.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현재 SK하이닉스라는 기업은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여기 나오는 게 뭐다? 보조금 주는 대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바이든 행정부의 보조금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지속적으로 지금 이걸 계속 저지하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한다?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긍정적인 거예요. 삼성전자에 보조금을 주겠다. 이거 과거에 삼성전자 보조금 대폭 지원 이런 모멘텀 뉴스 나오면서 삼성전자 상승했던 탄력이죠. 탄력됐던 하나의 모멘텀이죠. 그 보조금을 주겠다라고 하면서 대신해요. 대신해. 이 보조금을 주는 건 결국에 뭐예요? 미국의 세금이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점은 뭐다? 우리가 이 돈을 왜 줘야 되는가? 그러면은 미국의 납세자, 세금을 내는 사람들은 어떤 이익이 있는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조금을 줄 테니 거기에 상응하는 지분을 내놔라. 그럼 이 지분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 지분을 통한 뭐를 얻겠어요? 우리 뭐 배당금이라든지 이런 것들, 영업이익에 대한 그 추가적인 지분 가치에 따른 미국이 또 어떤 이익을 얻어가겠죠. 그러니까 보조금 개념으로 한마디로 뭐 지분을 사겠다라고 보면 좋은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예요? 그래서 미국이 경영권에 개입은 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세입자는 그럼 뭐를 가져가느냐? 그냥 남의 나라 기업에 우리가 왜 보조금을 줘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조금 줄 테니까 지분만 줘라는 거고 그 지분을 갖게 되면은 여기서 당연히 발생하는 이익이 우리가 뭐가 기대돼요? 자, SK하이닉스와 지금 삼성전자 여기 SK하이닉스 직접적인 언급 없었다 했죠. 그럼 삼성전자에만 이런 보조금을 주게 되면서 대신 지분을 가지고 온다. 그럼 SK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뭐 보조금 못 받을 확률도 있는 거고요. 만약에 동일하게 받았다 치더라도 지분을 삼성전자만 가지고 오게 된다? 그럼 상대적으로 지분 가치가 올라가야 미국도 이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럼 보다 본격적으로 SK하이닉스보다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삼성전자를 밀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겠죠. 뭐 물론 등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여기에 SK하이닉스가 포함될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분명한 건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에 보다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보는 게 맞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지원금 이런 것들이 왜 과거부터 이슈가 됐냐? 왜 바이든 대통령이 보조금 지원금을 이야기했느냐를 전 대통령이 이야기했느냐를 본다라고 하면은 뭐 때문에? 팬데믹 이유가 중요해요. 이게 뭐가 이 당시에 문제가 됐습니까?
공급망, 그러니까 수출이 중단될 경우 심각한 경제적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공급망이 흔들리지 않기 위한 반도체 보조금을 통해서 뭐하자? 지원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유럽의 반도체 보조금 하면서 이 칩스 법안이라는 게 이슈가 됐던 거죠. 근데 이 당시에도 얘기했던 게 뭡니까? 2나노미터 및 3나노미터 노드 수준의 최첨단 반도체를 대량 생산할 역량이 뭐다? 미국이나 유럽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반도체 보조금을 줄 테니까 지급할 테니까 와라라고 하면서 꼬셨던 것 중에 하나가 반도체 보조금이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2나노미터, 3나노미터가 앞으로의 AI와 5G, 6G 통신의 필수적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최근에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 2나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있어서 미 대형 고객사와 뭐 했어요? 파운드리 계약 수주를 체결했죠. 이게 알고 보니 누구였습니까? 테슬라였어요. 테슬라.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해가 되죠. 테슬라 하면 머스크예요. 최근에 뭐 지금 자꾸 뭐 트럼프와 머스크 사이가 틀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하필이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내놔라, 보증 줄 테니까 받는 게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점에서 과연 머스크가 이미 2나노 물량 관련해가지고 22조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게 우연일 것인가? 우연일 것입니다. 만약에 우연이 아니라고 하면은 이미 트럼프 대통령은 HBM 관련해서도 SK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더 밀어주는 게 아닌가 라는 의심도 해볼 수 있다는 거겠죠. 근데 하필이면 이 타이밍에 뭐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까? 실질적인 당장 바로 오늘 뭐가 나왔다. 미국 정부가 이거 제가 뉴스 제목을 안 바꿨네요. 이거 제목만 바꿨네요. 이 제목만 바꿨고요. 이 아까 뉴스 제목이 뭐였냐면요. 이겁니다. 이거 엔비디아 보낸 HBM4 샘플 합격. 그래서 양산이 임박한 삼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삼성전자가 뭐 했다?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가 신뢰성 검증 시험을 통과했고요. 양산 직전 단계에 진입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이게 이 양산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 뭐 할 확률이 높다. 이제 공급을 사실 HBM3는 지금 거의 공급한다는 게 이제 기정사실화가 됐죠. 최근에 엔비디아의 긴급 그 반도체 수출과 함께. 그래서 이 HBM4 공급까지 성공하게 되면은 이제 매출 성장률만 봐도 2배 이상이 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삼성전자도 뭐한다? HBM 매출 확대에 맞춰서 미국에 또 대규모 추가를 할 거래요. 이게 얼마나 삼성전자와 미국 간의 아름다운 파트너십이에요. 미국이 삼성전자의 지분을 가져가고 삼성전자는 거기에 맞춰서 HBM 매출 확대까지 이제 예상되는 이 시점에서 또 대규모 추가도 할 거고요.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미국을 위대하게 반도체 강국으로 만드는데 삼성전자가 한몫을 하는 게 높다는 거겠죠. 그럼 아까 지금 증시에 악재로 다가오는 반도체 관세 이런 것도 삼성전자만큼은 생각해보세요. 미국이 지금 삼성전자 지분을 쥐게 되는 순간 이 관세를 삼성전자에 뭐더러 매겨요? 뭐더러. 물론 지금 수출하는 부분에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수출하는 부분에 관세를 매길 수 있겠지만 이런 미국의 이 삼성전자의 투자가 결국에 미국의 생산 공장을 많이 짓게 되면서 관세에 대한 부분은 거의 리스크가 사라지게 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럼 앞으로 삼성전자에 뭐만 기대되는 상황? 주가 상승 랠리만 기대되는 상황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